전해지는 소식을 들어보면 거의 뭐 머리가 깨질 것 같죠. 정리도 잘 안 됩니다. 뭐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대응도 잘 안 되죠.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그 한 증권사에서 AI 관련 대응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요. 100페이지가 넘는 것. 최근 그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관련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115페이지짜리 리포트라서 상당한 압박이 있더라고요. 일릉대. 그래서 결국은 AI 관련 리포트인데 이걸 또 AI에게 요약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.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. 국내 AI의 기술로는 경쟁력이 없다, 현재는. 당장 투여되는 자금을 봐라.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.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 연평균 뭐 거의 한 40조를 상회하는 캐펙스를 집행하는데 국내 대표 AI 기업, 뭐 그래도 좀 우리가 이름을 아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, 카카오 2조를 못 넘는다. 이게 되겠느냐. 나머지 기업들 말할 것도 없어요.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냥 기술을 빌려와서 서비스화에 집중하는 전략이 그나마 차선이다. 라는 내용입니다.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씁쓸하죠. 근데 탑픽 종목을 보면 좀 더 씁쓸한 것 같아요. 115페이지의 대형 AI 관련 리포트의 탑픽 종목이 그래서 어떤 종목 살까요? 그러니까 네이버랍니다. 네이버 탑픽이에요. 네이버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. 좋은 회사입니다. 국내에서 AI 모델을 직접 출시하는 기업이 몇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 네이버가 탑픽이라 그러거든요. 아마 여러분들 그 네이버가 내놓은 그 제품을 한번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. 크로바엑스라든지. 현재 네이버의 주가 위치가 아마 우리 AI의 현 주소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, 제가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정책 관련주, 정책 관련 로봇주를 한번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정리한 내용은 로봇 관련 정책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펀더멘탈 관련 설명이 전혀 없어요. 그냥 정책 테마주로서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만 분류를 했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 국내 AI주라든지 로봇주는 희한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살 게 없으십니다. 희한하죠? 그래서 심각하게 너무 볼 것 없이 순수하게 좀 테마주로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, 자, 현재 우리 시장 국면은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. 올 한 해를 통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전 지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,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걸릴 자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? 마침 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금지가 또 단초가 돼버린 거죠. 자, 백악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공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. 그래서 중국 니들이 협상에 응해라 그러는데 중국은 뭐라 그랬습니까? 보잉 비행기 인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 나오고 그러죠.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, 저녁에 나왔던 얘기, 리스펙을 보여라. 미국은 일단 리스펙을 보여라. 그런 자세는 안 된다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. 자, 코착 상태의 관세 협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취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를 좀 말씀을 드렸고, 그 중심에는 1번 관세 프리, 2번 납부과대주, 3번 정책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중심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? 뭐 정책 관련주를 많이 가져가야 되나? 납부과대주, 관세 프리주 어디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가? 중심은 실적입니다. 사실 관세풀이라고 제가 굳이 뭐 그렇게 분류냈지만은 관세풀이라는 것은 관세 신경 쓰지 마라. 그건 외생 변수와 상관없이 이 섹터는 이 종목은 실적이 좋고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국면에 있다. 그게 바로 관세풀이입니다. 대단한 게 아니고. 그래서 거기에서 늘 강조됐던 섹터 종목이 조선방산, 엔터바이오, 그리고 하나를 추가한다면 거기엔 라면도 있어요. 삼양라면 같은, 농심 같은. 왜냐하면 라면도 관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. 뭐 수출 주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공장이 없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. 미국에서 팔리는 그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? 불닭볶음면이 얼마입니까? 2,000원이거든요. 우리 돈으로. 그거 25% 세게 붙어봐야 2,500원인데요. 의미가 있을까요? 자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중심은 일단은 실적주에서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낙폭과대주와 정책주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.
이런 관세 프리류의 실적주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고 너무 외생 변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시고 낙폭과대주, 정책 관련주는 계속 좀 짧게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슈나 호재가 뜨면 보통 갭 상승하죠. 오늘도 몇 종목 꽤 있었어요. 갭 상승하면 거의 다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나중에 윗꼬리를 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갭으로 뜨면 안 잡는 게 좋습니다. 국내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 때문에 밀린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자, 시장이 폭락할 때도 어려웠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도 지금 정책 테마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죠? 해서 중심을 못 잡는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맨날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만 안 가는가?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. 자, 오늘 잠시 후에 제가 8시부터 공방 시간을 가지는데요. 종목도 좋지만은 큰 시장을 보면서 모든 종목들이 쏟아지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실제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중심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. 호흡 조절과 멘탈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실제적으로 모든 종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.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공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